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여러분 차트 보시면은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지난번에 5만 천 원 배영까지 한번 빠졌었죠. 7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만 원까지 회복을 하긴 했는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빠졌다 올라오면서 이제 슬슬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방향은 정해질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한번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이나 외국인들 동향 보시면은요, 일단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를 좀 하다가 파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매수 단계, 구간 매수, 근저고가, 시장가입니다. 아직 여기는 멀었고요. 지금 1단계 정도 와 있습니다. 물량을 정리하면서 밑에서 좀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죠. 지분은 조금 늘어가긴 했지만 공격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죠.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반대매매하거나 담보 부족이 발생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는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ETF 물량이죠. 지난번에 5만 천 배영까지 빠졌을 때 ETF에 있던 물량들이 로스컷이 나왔습니다. 수급상으로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레버리지 들어오고 ETF 물량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제가 가끔 보는 지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현대자동차랑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얼마냐면 44조, 두산은 39조 정도 됩니다. 4조에서 5조 정도 차이 나죠. 한 10% 내외로 차이가 납니다. 시총이 10%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난다. 큰 차이가 없었고, 얼마 전에는 두산이 현대차를 추월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보면요, 매출액은 분기에 4조,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000억입니다. 두산. 현대차 보시면요, 매출액이 40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두산의 매출만큼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현대차가 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두산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액과 이익에서 현대차보다 10배에서 20배가 적은데 시가총액은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아무리 주식이 수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만 지나친 기대감, 포머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다는 거죠.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식은요,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와 있어요. 추가적인 실적 호전이나 수주 얘기가 안 나온다면 한번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5만 천 배영까지 빠진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급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시총 얘기 먼저 해드렸고요. 최근에 난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월요일 아침부터 9월 첫날부터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보시면은요, 웨스팅하우스와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 원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참 웨스팅하우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체코 계약할 때도 껍데기 계약했죠. 로열티 줘야 되고 미국하고 유럽 시장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인트 벤처가 나왔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산은 설계가 아니고 만드는 걸 잘합니다. 파운드리.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팹리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서 주문하는 대로 두산은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두산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원전계의 TSMC라 그럽니다. 엔비디아와 TSMC의 관계랑 비슷하다는 거죠. 원천 설계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와 SMR 협력, 아마존과 협력한다 그러죠. 빅테크와 SMR이 협력하는 이유는 뭘까? AI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전력원을 구하기 위해서 SMR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SMR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냐면은, SMR은 대형 원전 대비해서 건설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리스크가 없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북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그 옆에 SMR을 짓는 거죠. AI 빅테크들이 가장 선호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입니다.
빌 게이츠가 20년 전에 찜했다. 매년 22% 폭발적인 성장. 빌 게이츠가 이미 알아본 거죠. AI 시대가 되면 전력이 부족할 거고 작년부터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도 시작됐습니다. 전력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기다가 SMR에 투자하겠다. 테라파워로서에서 빌 게이츠는 이미 9천억 을 유치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SMR로 돈이 몰리고 있다. 빌 게이츠와 샘 올트만, 테라파워와 오클러입니다. AI 빅테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 거라는 거. AI 데이터 센터.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보다 전력을 1.7배나 더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를 만만치 않게 쓰는 나라인데 그만큼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 말씀드렸죠? 협업 얘기 나왔었는데 무산은 됐죠. 아무튼 미국이 지금 원전 때문에 난립니다. 웨스팅하우스 합작사 설립가 논의됐지만 무산이 됐지만 어차피 미국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왜? 미국은 원전을 25년 동안 300개를 짓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46년 전에 원전 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완전히 친원전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게 AI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주 호황인데 유동성 문제, 돈이 없다는 거죠. 두산은 원래부터 재무 리스크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밖에 찝은 담보로 2조 가까이 담보대출을 했고 채권 발행이 있었죠. 800억. 추가 700억 발행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지금은 수면 아래 있지만 이게 부각되면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인트 벤처 무산됐죠. 웨스팅하우스와. 두 번째,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 두산과 같이 SMR 협력을 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빌 게이츠가 20년 전부터 투자했던 테라파워에 9천억을 유치했고 그 다음에 샘 울트만은 오클로에 6천억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 한국한테 요청을 했죠. 아울러서 미국이 25년 동안 원전을 300기를 짓겠다는 거 바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두산이 바로 유동성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주가 빠질 때 이게 불거진다면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두산 그동안에 실적이라든지 수주 폭발하면서 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논란이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51,000배까지 빠졌습니다. 껍데기 계약이다. 미국 유럽을 포기하겠다. 거기다 조인트 벤처도 무산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상반기에 올렸던 거 그대로 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일단 일봉 차트 다시 정상적 차트로 보면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올 수도 물론 있겠죠. 기간 조정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 상반기에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6개가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문제는 뭐냐? 큰 조정 없이 갔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1단계 매수를 하고 있었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그 다음에 공매도 ETF 설정이 많았습니다. 수급상으로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제 공급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수급 문제가 상당히 생겼다는 얘기죠. 특히 공매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공매도였다가 숏 커버 스키즈를 바뀌면서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스키즈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합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요 2023년에 주가 급등했다 급락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다가 환매수 스키즈로 바꿨습니다. 주식이 안 사지니까 시장가로 산 거죠. 300%나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바로 두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추세는 두산은 올라가는 추세지만 한번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은 밑에 하향 매집을 했다가 상승 시도 한번 했고 다시 밀었다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죠. 4년에서 5년 정도 매집을 강하게 했는데 밑에서 따져보니까 7배, 8배, 9배 정도 올랐습니다.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같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급하게 올랐죠. 주봉이 보시면은 큰 조정 없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확실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 주포 세력들 기관과 외국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가 나오고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에 따라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두산 LRT 대응 전략 자료.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왼쪽에 시나리오와 타점이 나오고 있죠. 매매 전략 그리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자료인데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두산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라고 하는데 박 대표의 공부방, 두산 관련 속보나 이슈, 매매 신호, 차트 분석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방인데요. 구독하신 분들 영상 문자 승인이라고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공부방과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이 5만천 배영까지 급락이 나왔었죠. SMS를 통해서 타점을 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문자 신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인데요. 이런 형식을 갖춰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010-3158-8575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정보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PBC로부터 참가했던 정보회의인데요. 뭐 기자라든지 언론사 관계자라든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이 나오는 정보회의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금리나 수혜주를 총정리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핵심 중소형주, 탑픽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은 실제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상반기에 장을 이끌었던 조방원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6, 17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미리 꼭 담으셔야 될 종목들이에요. 010-3158-8575 문자로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아울러서 금리 관련 핵심 중소형주 기관의 요인이 담고 있는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금리라 보내시면 됩니다. 먼저 두산 관련해서 두산 리포트, 두산 알로 보내시면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매매 전략이 들어있는 시나리오가 들어있는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두산이라 보내시면 문자 신호를 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두산이 여러분 보시면은요, 차트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여기서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이 굉장히 위험한 게 2만원부터 6만원, 7만원과 350% 이상 올랐는데 이때 조정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올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죠. 외국인들은 그냥 1단계 매수였는데 개인들의 신용융자나 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공매도 그 다음에 ETF 설정이 많았죠. 이게 다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팔 겁니까 이거?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온 겁니다. 누군가 빼니까 다 던진 거죠. 근데 누가 팔았습니까 이거?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왜?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런 급락은 언제라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저점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원전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대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를 담으셔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면 IT나 바이오, 중소형주가 갑니다. 대출이 많거나 금리 부담이 크거나 채권 발행을 많이 했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물론 두산도 적지 않게 쓰고 있지만 문제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장기 추세는 갑니다. 근데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연말까지 계속 갈지 큰 조정 후에 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와 타점을 예상해서 박 대표가 리포트를 만들어 놨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올 때, 급등이 나올 때 언제라도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박 대표가 타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산이라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 문자 신호 원하시는 분들 두산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조방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두산 아주 길게 봤을 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나 수혜주를 담으셔야 됩니다.
두산은 두산대로 매매하시고요. 매매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담아야 될 종목들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탑픽 10종목 금리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금리 관련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산 LFT 주주 여러분들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급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급해 먹은 밥이 체한다 그러잖아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급락이 한 번 더 빠졌다 갔을 때 공매도가 개입된다면 여기서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추세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주 길게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박 대표의 리포트 텔레그램 방 활용하시고요. 문자 두산 보내시면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여기서 여러분 털리지 마시고 이런 걸 매수 타이밍이라 해야죠. 왜 개인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냐면은 심리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피어와 포모. 피어는 공포고 포모는 기대감이죠. 피어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포모에서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하지 않으려면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리포트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대표가 주간 정보회의를 참석합니다.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 펀드 매니저, 언론사 관계자들, PB들,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일주일에 한 번씩 A4 용지로 여러분 정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라 보내시면 여러분한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0명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은 이거 모르겠죠. 정보라 보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 정보회의 자료 A4 용지 한 장이나 2장 정도 되는 양인데요. 제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보라 보내시면 제가 정보회의 참석해서 확인한 정보회의 자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명 선착순이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